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사 시작 3년 만에야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고등학생 A군 등 3명은 충주의 한 모텔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집에 보내달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군의 주도로 결국 3사람과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의 성의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책이 무거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여 만에야 법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모텔에서의 집단 성관계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행위가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폭행, 협박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피해 여학생이 수사기관에 알리는 걸 원치 않아 가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여학생도 타도로 전학을 갔지만 결국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A씨 등 3명은 결국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4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 가운데 40%가 넘는 예비후보들이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47명. 이 중 40%가 넘는 20명은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명의 범죄 이력을 합치면 전체 45건입니다. 가장 많은 건 음주운전입니다. 청주청원의 한 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사이 3번의 음주운전으로 4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 상당과 충주의 예비후보들도 과거 각각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밖에 4명의 다른 예비후보들도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제천단양의 한 예비후보를 포함해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을 가진 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5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9번의 처벌을 받았고 2명의 예비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다수는 1980년대와 9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처벌 이후 사면 복권된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모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졌거든요. 나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 복권도 해줬죠. 이 밖에 업무상 횡령이나 부정수표 단속법, 방문 판매법,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20명의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들 중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은 6명, 그 뒤로 무소속과 진보당, 개혁신당 순이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거대 여야에 맞설 군소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충주와 청주, 흥덕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선거연합정당을 선언한 녹색정의당은 상당히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후보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진보당 김종현 도당위원장과 이명주 청주시 지역위원장이 충주와 청주 흥덕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9대와 21대 등 이전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두 후보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연대로 200석을 확보해 윤석열 정권을 침판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개헌 국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첫 당선자를 낸 진보당은 야권 단일 후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선거 연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결해서 전국을 1대1 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와 충북 장애인 야학협의회 대표 등을 지낸 송상호 예비후보는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을 비판한 송 예비후보는 기후위기 극복과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보편수당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두 노회한 정치인이 상당부에서 다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분들의 정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 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송상호 예비후보를 영입해 청주 상당 한 곳에서 후보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성남 전 국민의당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의 충북 1호 후보로 청원구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대병원이 올해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35명을 뽑는 인턴 과정에 36명이 지원했고 레지던트를 뽑는 인기과로 분류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 4명 모집에 10명, 1명이 지원인 이비인후과에는 3명이 지원하는 등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필수 진료 과목인 내과도 7명 정원에 8명이 지원했습니다. 한편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병원 등 상당수의 지방 국립대병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완화하고 지정 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별 방문이나 개별적인 전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모금 방법이 포괄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고 이럴 경우 기부금을 해당 사업이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한 청주시가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과 노선을 재조정했습니다. 시민 불만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올해 내 19일부터는 하루 무료 환승도 3회로 늘어나는데 이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사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청주시는 지간선 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내놨습니다. 시내버스 업계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진통을 겪은 끝에 준공영제 도입 이후 무려 17년 만에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제한돼 청주시가 미세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선이 상당산성과 체육관을 오가는 862번 노선입니다. 개편 이후 명함레스토를 들르는 노선을 분리했는데 시민 불만이 쇄도한 것입니다. 과거 이 노선은 특히 주말과 휴일 등산객들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산성으로 올라가는 노선은 현행 유지하고 내려올 때는 청주 국립박물관 쪽으로 우회한 이후 복귀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출근 시간과 첫차 시간이 맞지 않는 노선 등 43개 노선의 운행 시간과 경로를 바꿨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무료 환승 횟수도 하루 3회로 늘어납니다. 청주시로서는 무료 환승에만 한해 100억 원가량의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무료 환승 등의 확대는 모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데 청주시는 하루 12만 명인 이용객을 15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노선을 지켜보면서 승객분들이 얼마나 타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수요들이 더 발생했을 경우에 미세 조정이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시내버스 기사 구인난 속에 청주시는 증차와 버스 운행 간격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민 편리를 위해 첫차 시간은 빨라지고 막차 시간은 늦어지면서 경무에 따른 버스 기사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충북 지역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징계 처분에 불복해낸 소청의 65%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11개 시군 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청은 69건으로 이 가운데 인용된 건 단 4건으로 수위가 감경되거나 자진 취한 소청을 제외한 45건은 기각됐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수소 전기 승용차 100대와 버스 10대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3,350만 원, 버스는 한 대당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총 6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시민 수요가 많을 경우 하반기에 승용차 50대분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 반영할 방침입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사랑의 온도탑 181.7도를 기록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 동안 총 173억 5,400만 원이 모금돼 목표의 95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181.7도 달성은 역대 최고 수치로 앞서 모금회의 최고 온도는 2021년 캠페인 때 143.6도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 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건물 안에 있던 위층 주민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밖에 주차돼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NG 가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